안녕하세요. 벨르노코 또요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에 있었던 영상들이랑 오프닝이 좀 다르죠. 이번 영상에서는 한식을 만들 때 가장 필수적인 재료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한식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떡볶이를 만들려고 고추장을 사고 간장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는데 하나의 음식을 만들고 나면 그 재료들을 또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서 또 냉장고에 방치해 두다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계기로 그 재료들을 응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점심에 나가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사왔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가진 재료들을 더 포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 준비해 볼까요? So really you ain't gonna hit me back, yeah. Now it's all just you got me on blast, damn. You're over it, I've been done. We're so toxic, can't get enough. Ooh, I'll go and say it like a mantra.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재료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물론 어느 나라 음식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재료들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근데 오늘 기본 재료들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고추장, 된장, 쌈장, 그리고 간장 이렇게 발효된 재료들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고춧가루랑 고추장이 어떻게 다르고 또 사용은 또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액젓, 물엿, 참기름처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재료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에서도 가장 많이 사랑받는 인스턴트 요리 중에 하나인 여기 라면, 국물 요리로 만들어 먹는 라면과 국물 없이 만들어 먹는 라면, 이게 세 가지씩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럼 이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고추장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처음 접해보는 외국인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고추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만 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와 볶아져 있는 볶은 고추장, 이런 것들은 소스 형식으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식초와 설탕 등 다른 재료들이 좀 들어가서 섞여져 있는 초고추장,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고추장들이 많은데 한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본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기본 고추장 하나면 한식은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사용하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은 정말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이따가 고춧가루를 설명할 때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꼭 기본 고추장을 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추장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도 있지만 떡볶이나 그리고 제가 닭갈비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죠. 이 닭갈비나 제육볶음, 돼지 불고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빨간색 마리네이드를 해가지고 만드는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국물처럼 습이 아니라 볶음용, 즉 소스가 많지 않은 볶아서 내는 그런 요리들을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된장입니다. 된장은 외국인들한테는 호불호가 상당히 심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인 한식 레스토랑을 가게 되면 일본식 된장인 미소를 가지고 된장찌개라고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소라는 게 된장이랑 거의 맛이 비슷하긴 하지만 상당히 맛도 약하고 향도 된장처럼 그렇게 좀 찌릿한 냄새가 좀 적다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식 된장은 좀 냄새가 진하고 맛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중화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된장도 고추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는데 된장찌개를 위해서 고추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가공된 찌개용 된장들, 바지락 향이 가미되어 있는 된장, 상당하게 다양하죠. 시골 된장 엄청나게 다양하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색이 밝은 된장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요리를 해봤을 때 색이 밝은 된장을 가지고 어두운 요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또 빨갛게. 이미 빨간색 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밝은색 된장을 사용하면 된장국처럼 부드러운 것부터 찌개, 약간 텁텁한 맛의 찌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색 된장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 안에 들은 것도 있고 팩 안에 들은 것도 있어요.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가격 더 싼 거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된장하고 고추장은 보관을 하실 때 서늘한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햇빛이 많은 곳에서 놓을 경우에는 이게 발효 제품이다 보니까 더욱 발효돼 가지고 막 위에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물론 곰팡이가 생기면 위쪽 부분만 걷어내고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고추장은 서늘한 곳에, 된장은 냉장고 안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간장은 된장, 고추장에 비해서 봤을 때 정말 다양하다고 봐야 돼요. 쓰임새도 완전히 다르고요. 점심에 가서 봤을 때도 한인마트가 아니라 아시아마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조간장, 조림간장, 진간장, 조선간장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외국인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소야조스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죠.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 하지만 쓰임새가 완전히 다 다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한식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걸 다 사라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 진간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한식 요리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국간장이라고 하는 간장이 뷔페를 위한 간장이긴 하지만 이 진간장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진간장은 불로 볶아서 만드는 요리, 뷔페처럼 국물 요리, 유명한 갈비찜 같은 찜 요리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간장입니다. 진간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요리를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 채널의 요리들, 거기에 나오는 소야소스는 다 이 소야소스 진간장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여기 일본식 간장인데요. 쯔유라고 적혀있죠. TSUYU. 자, 이런 쯔유는 일반 한국 간장이랑 정말 다릅니다. 한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쯔유를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쯔유 안에는 가스오부시, 가다랑어파 아시죠? 그 향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한식에 소야소스를 사용할 때 절대 쯔유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진간장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고춧가루인데요. 크기에 따라서 나뉘죠.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 김치 만들 때는 굵은 고춧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고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잘게 잘려있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적합합니다. 물론 고운 고춧가루와 굵은 고춧가루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식을 처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죠. 또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거는 지금 일반 고춧가루고요. 여기 옆에 보면 청양 고춧가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외국인분들은 그렇게 매운 거를 즐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양고춧가루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게 고추장과 고춧가루의 차이예요. 물론 생긴 것도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 이 고추장 같은 경우는 좀 국물을 텁텁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점도가 있게 라고 해야 되나? 떡볶이는 물론 떡에서 나와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꾸덕꾸덕한 맛이 있잖아요. 그럼 고추장이랑 잘 어울려요. 물론 고춧가루도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는 고추장이 되는 거죠. 고춧가루만 해서 만드는 떡볶이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둘 다 좀 매운맛을 내긴 하지만 고춧가루는 조금 좀 깔끔한 매운맛. 근데 고추장 같은 경우는 좀 텁텁한 깊은 매운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춧가루에 뭐 찹쌀이나 간장, 메밀가루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고추장이에요. 즉 고춧가루는 아무런 맛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고 고추장은 이미 좀 달달하고 짭짤합니다.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텁텁한 맛이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춧가루, 고추장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쌈장. 자, 외국인분들이 된장을 살 때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 쌈장을 사요. 근데 사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쌈장으로 찌개 끓이면 쌈장찌개, 뭐야 이게. 된장찌개를 끓여야죠, 우리는.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이 들어가 있고 뭐 마늘, 설탕, 참기름 이런 다양한 것들이 더 들어가 있어요. 조미가 되어 있어요. 먹으면 그냥 맛있죠. 정말 맛있어요. 코리안 시즌 소이빈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일반 된장은 그냥 소이빈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시즌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쌈장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외국인들한테는 정말 특히 재미있는 요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릴, 바베큐 많이 유명해요. 독일에서도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겹살 정말 많이 찾아요. 슈바이네바우프라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식 소스, 참기름에 소금, 후추가 들어간 기름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쌈장, 고기를 구워서 찍어 먹는 딥이에요. 닭갈비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쌈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쌈을 만들어서 그 쌈에 고기를 올리고 뭐 김치나 자기 먹고 싶은 채소들을 더 올린 다음에 이 쌈장을 넣어서 싸서 먹는, 이렇게 하나의 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의 팁을 좀 드리자면, 라면 끓일 때 쌈장을 조금 넣으면 맛있습니다. 다시 알아들어야 될 게, 쌈장은 된장, 고추장이 들어가서 조미된 거다. 그러니까 소스용으로 먹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 종류는 설명이 끝났고요. 추가적인 부수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레시피 보면은 물엿이라고 있잖아요. 영어 제품으로는 지금 말트 시럽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물엿은 설탕으로 당연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물엿을 사용해주는 이유는 약간 그 점도를 살짝 잡아주면서 음식의 윤기가 만들어져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물엿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고추장만 쓰면 아까 말했죠. 약간 고추장은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텁텁하게 만들어준다고.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은 딱 봤을 때 맛없어 보여요. 근데 거기에 물엿을 가지고 같이 요리를 해주면 광이 나면서 맛있게 보여요. 맛없어도. 이 물엿 한번 사용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없어도 돼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 재료입니다. 자, 다음은 참기름. 한국엔 참기름, 들기름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참깨, 들깨예요. 깨 종류가 좀 달라서 향이 좀 다를 뿐이지 들기름 써야 되는데 참기름밖에 없다.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나물 무침, 비빔, 국수 같이 이렇게 비빔 요리를 할 때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 참기름 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참기름을 사용할 때 팁은 볶음 요리든 비빔 요리든 항상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넣어버리면은 그게 볶아지거나 비벼지면서 향이 다 날아가요. 특히 불 쓰는 볶음 요리에는 처음부터 같이 넣으실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다가 참기름이 타가지고 쓴맛이 나기도 하고, 나중에 먹어봤을 때 참기름은 그냥 참기름을 거의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향이 아예 느껴지지 않아요. 이 참기름의 용도는 고소함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단맛과 짠맛이 확 올라올 수 있게 풍미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꼭 요리의 마지막 활용 점정 딱 다음은 액젓입니다. 피소스라고 하는데, 피소스 한국 제품은 상당히 비싸요.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다양하죠. 오징어 액젓,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멸치 액젓이에요. 제 김치 영상에도 액젓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피소스는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는 피소스인데, 삼계상표 그 레시피에 피소스라고 적혀져 있으면 베트남 피소스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더 맛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리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참기름과 정반대예요. 이 향이 너무 진해서 볶아주면서 같이 요리를 하면은 그 찌릿한 냄새는 다 날아가고 정말 맛있는 감칠맛만 남게 돼요. 한국 피소스 말고 이 베트남 거 사셔도 충분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건 조금 비싼 편에 속하긴 해요. 한 9유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더 싼 종류 제품들도 많아요. 3유로, 4유로짜리 정말 많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굴소스. 이 굴소스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금기 씨 메이커가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이 판다 상표가 제일 유명하죠.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식 재료라고 말하기가 그렇죠. 근데 한식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재료 설명에 같이 넣었어요. 볶음밥이나 고기랑 같이 볶아 먹는 요리, 대부분의 요리들에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이 감칠맛이 솔직히 여기 있는 모든 재료들보다 제일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 맨 처음 영상 퇴해볶음밥 3가지 첫 영상이라 시간은 제로래 걸리고 그렇게 제일 못 만든, 어쨌든 그런데 그 영상 보시면 굴소스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볶음밥엔 제육볶음, 닭갈비, 마리네이드를 해서 만드는 요리에도 1티스푼 정도, 많으면 1테이블스푼 정도까지 넣어줘도 정말 어마어마한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웬만한 요리도 다 가능해요. 솔직히 사기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오리지널 한식 재료가 아닙니다. 진짜 많이 사용되는 기본 재료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예요.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정말 많은데, 한식의 기본 육수 내는 법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때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최대한 영상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인마트, 아시아마트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라면입니다. 이 라면은 레스토랑에서도 많이도 팔고요. 어린 친구들 보면은 이 불닭볶음면도 서스럼 없이 그냥 사서 먹더라고요. 이거 먹는 법 아나? 이거 매우 죽을 텐데. 자, 이렇게 총 6가지 라면을 준비했는데 이 오른쪽 3개는 국물 있게 만드는 주페 형식, 숲 형식의 라면이고 이 왼쪽 3개는 물을 전부 다 버리고 만드는 라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비빔면이죠. 이 비빔면은 유일하게 차갑게 해서 먹는 라면입니다. 지금 요즘같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정말 적극으로 추천드립니다. 꼬꼬면, 이거는 스파이시 치킨 플레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하얀 색깔 숲인데 약간 매콤합니다. 하얀색 국물에서 조금 더 깔끔함을 맛볼 수가 있더라고요. 김치라면, 개인적으로 김치를 좀 좋아하는 편이다 하면 이 김치라면을 꼭 드세요. 이 종갓땡 김치를 보면은 안에 김치볶음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라면입니다. 이 신라면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기본적인 라면이고, 이 짜파게티는 이제 블랙빈 소스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짜장면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그거랑은 좀 맛이 다릅니다. 이건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라 분말 스프이기 때문에 맛이 확실히 다르고요.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간편하게 만드는 거 치고는. 그리고 비빔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갑게 먹는 거. 불닭볶음면이 한 부분을 다 차지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요. 이거를 맛있어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챌린지 형식으로 도전을 하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가운데 저는 이 마지막으로 이 불닭 소스를 가져왔어요. 약간 볶음 요리를 만들었는데 맵게 먹고 싶다. 새우고추나 뭐 고추를 사용해서 매운맛을 내는데 그 매운맛을 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고추를 3개 넣나 4개 넣나 나중에는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매운맛을 먹고 싶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매운 소스 중에서는 그래도 적절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소스만 하나 사서 정말 맛있게 매운맛을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만든 요리가 첫 번째로 맛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거 넣어도 맛있으니까. 자, 이렇게 한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재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설명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계속 껐다 켰다 하는 경우도 많고 좀 뒤죽박죽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다양한 한국 식재료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한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오늘도 맛있고 건강한 식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와 요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You know what you want, do ya?